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지는 퀸 엘리자베스 항모의 기술을 한국에 수출할 것이라고 보도함으로써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한국에 대한 영국의 경항모 기술 제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언론에서는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 개발을 주도한 영국의 밥콕 인터내셔널이 한국의 경항모 프로그램에 협력을 제의하고 있다고 보도해왔고, 급기야 영국의 언론인 텔레그래프지도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의 기술을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한국 측 관계자는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이 채택한 고도의 자동화된 무기 운반 시스템과 통합 전기 추진 시스템 및 항공기를 비행갑판으로 실어 나르기 위한 엘리베이터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영국 국제무역부가 한국 측 관계자들과 비공식 협의를 시작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베널리스 국방장관과 한국의 서욱 국방장관은 지난 1월에 화상전화 방식으로 대화하고 양자 간 방위협력 확대 합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나라 간 국방협력 확대 합의를 발표했지만 경항모 프로그램에 대해 뭔가의 조정 작업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의 기술은 밥콕을 중심으로 BAE 시스템과 프랑스의 탈레스가 공동 개발한 것으로,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의 생력화 기술은 미국이나 프랑스보다 더 진보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퀸 엘리자베스 항모의 운행 간소화는 만재 67,600톤의 거함을 약 700명 정도의 인원으로 운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함의 선저에 가까운 탄약고에서 경납고와 비행갑판에 무기를 운반하는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기의 운용 인력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인 제럴드 알포드함은 미 해군 최초로 본격적인 생력화 기술을 채택함으로써 이미츠급 항공모함에 비해 조합 요원이 1000명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생력화를 기대한 제럴드 알포드 항모의 무기 운반 체계는 결함의 연속이었으며 당초의 절반 정도밖에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샤를드골 항모를 운용 중이며, 이 항모는 만재 4200톤으로 1994년에 진수되어 시기적으로 가장 생력화 기술 채택이 늦어지고 있지만, 프랑스의 차기 항공모함에는 본격적인 생력화 기술을 채택할 예정으로 약 75,000톤의 프랑스의 차기 항공모함은 42,000톤의 샤를드골함과 같은 인원으로 운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과 프랑스 항모와 퀸 엘리자베스 항모의 비교표를 보면 퀸 엘리자베스 항모가 얼마나 경제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럴드 알포드 항모의 운용 인력은 2,180명이며 항공요원은 2,480명으로 모두 합하면 4,660명입니다. 프랑스의 샤를드골 항모의 운용 인력은 1,400명이며 항공요원은 540명입니다. 반면 퀸 엘리자베스 항모는 프랑스의 샤를드골 항모보다 24,000톤이 더 나가지만 운용 인력은 샤를드골 항모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생력화 기술은 항모의 운용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 기술이므로, 본격적인 경항모의 건조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퀸 엘리자베스 항모가 채용하고 있는 생력화 기술은 우리나라가 간절히 원하는 기술일 것입니다. 또한 밥콕은 F-35B에 탑재되는 엔진과 리프트팬이 발생시키는 블라스트를 수치유 체역학 시뮬레이션을 사용해 해석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F-35B가 착륙과 이륙 시 비행갑판 및 활주로에서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설계를 채택하여 고가동률과 정비시간 단축에 성공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와 영국의 협의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정말로 영국이 기술을 제공할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에 대한 항모기술 수출은 캐나다 해군의 차기 프리깃 건조계약 수주를 계기로 부활하려는 영국 방위산업과 조선업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텔레그래프는 밝히고 있고, 영국 정부도 한국은 중요한 안보 파트너이며 우리가 추진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 진출은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영국과 한국의 항공모함 기술 협력은 현실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나라가 퀸 엘리자베스 항모 기술을 입수하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실용적인 경항모를 건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영국 국방부는 전자기식 사출기와 어레스팅 와이어에 대한 RFI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져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에 전자기식 사출기와 어레스팅 와이어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행된 RFI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는 3년에서 5년 이내에 항공모함에 탑재가 가능한 전자기식 사출기와 어레스팅 와이어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어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에 탑재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두 시스템에 요구되는 사출과 회수의 성능이 F-35B와 F-35C 등의 전투 중량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즉 스토블 방식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를 캐토바 방식으로 개조해 고정익의 함재기를 운용하기 위해 전자식 캐터펄트나 어레스팅 와이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베널러스 국방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전투기 수반형의 접이용 무인 전투기인 랭카와 터키의 무인기인 바이렉탈 TB2와 같은 무인 항공기를 항공모함에서 운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1월에 영국의 가디언즈가 보도한 기사를 보면 영국의 베널리스 국방장관은 영국 왕립방위 안보연구소 주최회의에서 터키의 바이렉탈 TB2의 활약을 거론하며 이는 무인 항공기 분야에서 터키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이라고 말했고, 터키가 개발한 시스템은 시리아와 리비아에서 수백 대의 전투장갑 차량이나 방공체계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영국 국방부 관계자도 바이렉탈 TB2에 대해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에서 아르메니아 군대를 격파하고 점령지를 반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영국은 저렴하게 무장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영국군이 운용 중인 무인 항공기 MQ-9은 터키의 바이렉탈 TB2보다 기본 성능이 뛰어나 기체와 관제국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위성 통신을 통해 제어할 수 있지만 대당 약 2천만 달러의 고가의 무인 항공기입니다. 반면 터키의 바이렉탈 TB2는 크기도 작고 속도와 무기 탑재량 면에서 영국의 MQ-9에 크게 떨어지지만 대당 가격이 약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저렴해 소형 미사일 MAM을 사용하면 장갑 차량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즉 바이렉탈 TB2는 MQ-9과 비교하면 성능이 떨어지지만 지상군을 타격하는 데에는 충분한 스펙을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조달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약간의 단점을 가격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은 강점입니다. 또한 기체가 작은 것은 레이더에 포착되기 어렵게 하며 실제 바이렉탈 TB2의 레이더 유효 반사 면적은 F-16이나 토마호크보다 RCS 값이 작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방공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기술자는 불쾌한 상대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터키가 보여준 바이렉탈 TB2와 같은 저렴한 무인기를 개발 중이며 개발된 무인 항공기를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에도 탑재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영국은 138대 도입 예정이었던 F-35B의 조달을 48대로 중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부족한 항공모함의 항공전력을 무인 항공기로 보충하려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야기의 앞뒤가 맞아떨어집니다. 덧붙여서 영국은 가볍고 저가의 신형 전투기인 랭카를 컨셉트로 발전시켜 유인 전투기에 수반 가능한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기술 실증기 모스키토를 개발해 본격적인 비행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올해 1월에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영국은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의 변화에도 신경을 쓰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영국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도 경항모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은 지난 9일에서 10일 이틀간 경남 창원의 한국재료연구원 청사에서 경항모 핵심 기술과제 통합 분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과제 연구 책임자와 주요 연구자 및 유관기관 참여자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한 핵심 기술 과제는 경항모의 설계 핵심 요소 기술 확보에 필요한 비행갑판 및 플랫폼 관련 6개의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경항모 기술 개발 과제는 지난해 10월경에 착수되었으며 이번 회의는 지난 분기 동안 수행한 결과를 점검하고 다음 분기의 계획을 토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의 핵심 기술 과제 중 하나는 비행갑판 코팅제 개발 및 열애석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함재기가 이착륙 시 내뿜는 1000도 이상의 엔진 분사열을 견딜 수 있는 코팅제를 개발하는 것으로 비행갑판에 적용하는 중요 기술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은 개발하고 항모를 운영한 국가들만이 개발할 수 있는 생력화 기술은 영국에서 얻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가성비가 좋고 상당히 실용적인 경항모를 건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